자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오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을 먼저 백일학교 평생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 백일학교 갖고는 100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함양수련원을 평생학교로 삼고 자주 놀러 오려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3월 5일 날 제가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도착을 했을 때 이 연못은 꽁꽁 얼어 있었고요. 나무는 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잎사귀는 하나도 없었고요. 산에는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이제 하얀 산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일단 백일학교 오기 전에 저의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변화 모습을 좀 더 소개를 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일학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일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 특히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론입니다. 그 주의와 감지 연습, 그리고 자연의 말 걸기에서의 풍요로움, 그리고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깨어있기에서의 침묵 발견, 그리고 여수 엑스포에서의 강렬한 감지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깨달음, 그리고 맺은 말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백일학교에 오기 전에 저의 상태였는데요. 저는 그 통신장비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전송 장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국통신, 그러니까 지금의 KT죠. 그 KT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거기서 제가 영업기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영업기획이라는 게 이제 그 한국통신 본사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연구소에서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그 장비를 이제 만들어주면은 제가 한국통신에 가져가서 이거를 소개를 하고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뭐 중요한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뭐 나름대로 그때 일 잘한다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뭐 대인관계도 좋았었고요. 뭐 괜찮았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관두고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갔는데 한 2005년도에 가서 제가 2013년도에 돌아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사업을 좀 실패를 해요. 그 레스토랑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좀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 아침 뭐 6시에 출근을 해서 그 밤 1, 2시까지 계속해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상했고요. 뭐 돈도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결국 못 버티다가 결국 한국에 2013년도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돌아와서 지금 2013년도 한 2년 정도 제가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제가 했던 공황장애가 좀 생겨요. 이제 공황장애가 생기면서 어떤 그 초기 증상, 뭐 물론 이제 전문가한테 뭐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그 초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초기 증상이 뭐냐면 가슴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 떨려요. 그냥 평상시에도요. 마치 100m 달리기를 막 하면서 그 두근두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에도 느껴지면서 손과 막 발이 막 떨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로 떨리냐면은 뭐 글씨를 못 쓸 정도로까지 떨리게 되고 걸어 다니면 그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어떤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씩 늘어갑니다. 고소공포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폐쇄공포증인데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철을 타면은 한두 정거장을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정거장을 가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뭐 좀 쉬다가 다시 타서 가고 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쑥쑥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래서 어쩔 때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막 다리에서 쥐가 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엑셀레터도 밟을 힘도 없어지고요. 뭐 브레이크 밟을 힘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차가 자꾸 서 있는데도 뒤로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터널 같은 데를 들어가면은 바위가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그 터널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죠.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위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곳에 제가 가면은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도 못 쳐다보고요. 바닥만 쳐다보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만나봐야 뭐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 너 뭐 문제 있느냐, 뭐 어떤 뭐 집안에 뭐 어떤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나에 대해서 미워지고 자꾸 나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궁금함이 생깁니다. 과연 이러고 있는 내가 난지, 아니면 예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일 잘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때가 난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안고 이제 백일학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백일학교에서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인지 깨어있기 기초를 3회를 받았고요. 뭐 100일 동안 실은 기초 3회 받기 쉽지 않은데 3회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심화를 1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 수업 감지 인텐시브 1회를 합니다. 이거는 좀 황당했는데요, 실은. 3월 5일에 제가 들어와서 3월 7일 날 이 계절학기 수업을 받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는 감지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연의 말 걸기를 1회를 했는데 이거는 지리산에 있는 고운동, 청학동 앞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성암님 댁에 가서 예쁜 한옥집에서 저희가 자연의 말 걸기를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찰력 게임 마스터 과정을 1회를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한번 놀러 갔다 왔고요. 여수에도 한번 놀러 갔다 왔고요. 문경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뭐 현판도 만들고, 뭐 울타리도 만들고 어떤 작업대 같은 것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많은 통찰과 깨달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도 했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까미는 뭐 저희 개들인데요. 개들 밥 주는 거, 그리고 산책하는 거, 뭐 진드기 뛰는 것까지 다들 이런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고기한테 밥 주는 것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골프를 치실 일이 있어가지고 골프를 처음으로 이제 나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좀 골프 기초 레슨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는 그 골프가 그 느낌의 운동이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 주제와 함께 살기인데요. 매일 아침에 주제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서 이제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올라오는 통찰이나 깨달음 또는 뭐 궁금증 같은 것들을 선생님과 뭐 수시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배움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던 주의와 감지 연습입니다. 주의는 뭐 주의의 세기,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주의의 세기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뭐 주의제로 연습, 그리고 전체주의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연습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게임 같은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의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한 가지 일례로 들면은 예전에 어떻게 잡초 제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개미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주의를 주고 나머지를 다 주의 제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미만 막 우글우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것도 감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디만을 주의를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주의 재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디만 싹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잡초는 여기서 클로바인데 뭐 잡초에 주의를 주고 개미와 잔디에 이제 주의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잡초만 보이는 거예요. 클로바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바를 이렇게 막 뽑았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초 제거를 하면서 주의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지인데요. 제가 산책을 좋아해서 정말 100일 동안에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길, 여기서 이제 봉전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그 봉전마을까지 똑같은 길을 이제 계속 제가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겨울 것 같잖아요. 뭐 예전 같았으면 저도 지겼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산이 있고요. 그냥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뭐 길이 있고 논밭 뭐 이외에는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그냥 걷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감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다 띄어냈죠.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죠. 같은 소나무래도 이게 다른 놈인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매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꽃들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나무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저는 산책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감지 연습을 하니까 점점점 눈이 선명해지더라고요. 뭐 눈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뭐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아직 쓰니까 눈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아마도 한 2배, 3배는 는 것 같아요. 그 색상이 상당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구분이 좀 돼가고 뭐 이러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귀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뭐 거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냉장고 소리, 뭐 시계 소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밤에 좀 잠을 못 잘 정도로까지 되게 귀가 좀 시끄러워집니다. 뭐 지금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잠잘 때 귀를 그냥 주의 제로를 하든가 뇌를 아예 그냥 주의 제로를 해버리든가 해서 잠자는 데는 요즘은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감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산을 그리라 그러면 예전에는 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막 녹색만 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의 어떤 풍요로움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뒷산입니다. 지금 산에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이게 앞산입니다. 지금 모내기를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기가 풍성해지겠죠. 자, 이거는 저희 그 항상 연습을 하는 그 소나무 숲입니다. 여기 소나무 숲은 너무 명품이어서 제가 한번 사진에 담아봤고요. 자, 이거는 복분자예요. 복분자랑 앞산을 제가 같이 해서 찍은 겁니다. 느낌을 한번 가지면서 사진을 하나씩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는 복분자 열매를 확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 색깔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색, 빨간색으로 칠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칠을 하시겠어요, 이거를? 복분자색. 그쵸. 복분자색?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이거는 그냥 꽃입니다. 뭐 분명히 이름은 있을 건데요. 저는 이름을 떼고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제 눈에 확 어떤 끌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떤 그 자연의 한번 풍요로움을 느낌을 가지시면서 사진을 계속 좀 봐주세요. 자, 이거는 저희 앞에 정원에 있는 꽃인데 얼마 전까지 여기 그 다 잎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꽃으로 확 덮어버리더라고요. 자연은 이렇게 풍요롭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홍매화 같아요. 그때 홍매화가 나왔을 때 너무 예쁘고 탐스러워서 제가 사진으로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자연의 말걸기에서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자, 저희는 그 자연의 말걸기 프로그램을 그 지리산 고운동에 가서 2박 3일간 실행을 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오감 외에 어떤 감각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그 자연의 말걸기를 쓴 그 마이클 코엔도 뭐 쉬운 3가지의 감각이 더 있다라고 써 있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감각들이 있을 것 같다. 또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감각들을 통해서 한번 자연과 이제 교감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어떤 평상시에 그런 감각이 아닌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떻게 느낌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기존에 있던 여지껏 해왔던 감지가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감지가 더 풍요로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어떤 자연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또 내가 얘네들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자연의 그 생명력까지, 무한한 생명력까지 그냥 뭐 토탈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 건가 보다, 상호 보완적이면서 모든 동식물이 하나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의 말걸기를 마칩니다. 자, 이제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깨어있기에서의 침묵 발견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이 화분에 잎사귀를 흔들 겁니다. 그러면 멈추었을 때 어떤 그 멈춤에 대한 침묵의 한번 느낌을 가져보시고 그걸 가슴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흔들리고 있죠? 자, 멈추는 순간에 이제 멈췄습니다. 자, 이제 이 침묵의 느낌을 가슴으로 가져오시고 다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침묵의 느낌의 에너지를 한번 온몸으로 확장시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침묵의 에너지는 깨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침묵의 느낌을 여기 강의실 전체로 한번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라든가 만약에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대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침묵의 이 느낌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침묵의 에너지를 한반도 전체로 한번 확장시켜 봅니다. 침묵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주 전체로 한번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어떤 침묵의 느낌이 내 안에 계십니까? 네. 제가 이거를 하면서 깨어있기 처음 했을 때의 이 깨어있기의 침묵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자, 일단, 그렇구나. 내 안에 침묵이 있어야지만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침묵이 없다면은 소리가 들리질 않겠죠. 침묵이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소리로 꽉 차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소리가 들릴 틈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침묵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공간, 그 침묵의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간이 없다면은 생각이 떠오를 틈이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생각이나 뭐 다른 걸로 꽉 차 있을 텐데요. 분명한 사실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알아챈 거는 침묵과 공간이 이게 에너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또 깨달은 거는 어디선가 많이 느껴본 느낌인 거예요. 이 침묵의 느낌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 침묵은 나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이 느낌은 옛날에 내가 알던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침묵이 옛날에도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잊고 있었구나. 또는 발견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자마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그 공황장애 증세, 가슴 떨림, 뭐 손 떨림, 발 떨림,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변화일까? 왜 그 떨림이 갑자기 사라졌나? 그때는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깨어있기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이제 서울을 올라가게 됩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버스를 제가 한 3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실은 버스를 한 2시간 타고 뭐 1시간 정도는 너무 힘들게 가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폐쇄공포증에 의해서. 근데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책을 보고 일부러라도 스마트폰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일부러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창밖을 보면서 즐겼어요. 근데 3시간을 뭐 아무 이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터미널에서 사람이 뭐 와글와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뭐 분명히 이게 싫어가지고 난 고개를 푹 숙이고 옛날 같았으면 막 도망가듯이 막 빠른 걸음으로 갔을 텐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뭐 이게 떠드는 소리 들으며 이런 것들이 그냥 크게 저한테는 관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냥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한 경험이구나.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침묵의 어떤 그 느낌을 예전에 있던 거를 내가 찾았을 뿐인데 어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참 희한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뭐 지하철 아까 얘기했듯이 한두 정거장 가기 힘들었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탔는데도 별로 거슬릴 것도 없고 뭐 내려야 될 이유도 없고요, 실은. 그렇게 저는 집까지 도착을 합니다. 뭐 운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운전을 하는데 무슨 뭐 전혀 예전에 어떤 그런 증상들은 하나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아마 뭐 증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여수라든가 뭐 문경 같은 경우를 뭐 2시간 반, 3시간씩 운전하면서 제가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그리고 친구도 만났는데 예전같이 그렇게 뭐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요. 뭐 즐겁게 아주 재밌게 뭐 하나가 돼서 막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함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침묵의 바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옆에 있는 게 새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생각새우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봤어요. 지금 내 안에는 이렇게 침묵의 바다, 넓은 침묵의 바다가 있고 간간히 이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새우가 바다에서 그러니까 논일듯이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노는데 뭐 침묵의 바다는 뭐 흔들림도 없겠죠, 실은. 근데 저는 아마도 저 생각새우를 뭐 마치 그냥 현미경으로 보듯이 쟤를 보면서 저 새우를 이게 바다야 또는 이게 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시 돼 버렸던 거죠. 내가 새우가 돼서 이 새우가 막 움직이면은 나도 같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하지만 바다는 조용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쇄공포증하고 대인기피증을 감히 그냥 치유됐다. 이렇게 지금 저는 그냥 제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것도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수에서의 강렬한 감지 확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통영에 놀러 가요. 그 식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데, 케이블카를 못 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갑자기. 그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이 통영의 케이블카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그냥 뭐 식구들하고 애들이 있는데 안 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케이블카를 탔는데 그때부터 저는 고개를 들질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또 시간도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한 20분, 30분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괴로운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고소공포증이 거의 극에 달했구나.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얘기를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그럼 케이블카를 타러 가자는 거예요. 저희는 좀 그런 식입니다. 뭔가가 내가 못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꼭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여수로 결정을 해서 날짜를 잡고 이제 여수로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러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수의 케이블카는 야경이 멋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밤에 우리 케이블카를 타기로 하고, 이제 여수 엑스포 전시회장에 가서 거기 전망대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 전망대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렬한 감지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망대가. 여수 엑스포의 전망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 시멘트를 보관하는 창고 같은 거예요. 사일로라고 하던데, 아마 이게 두 개의 어떤 재료를 혼합을 시켜서 밑에서 이제 레미콘에다 싣고서 이제 가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고요. 쭉 위로 올라가면은 위쪽에 이제 카페가 있는 겁니다. 전망대하고요.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좀 까만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은 유리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그러니까 카페의 바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가로 2m, 세로 2m의 유리를 이렇게, 뭐 방탄유리겠죠, 물론. 유리를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높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아예 근처도 못 갔어요. 아예. 그게 유리다라는 걸 안 순간에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벌써 막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것만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만 들어도.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일로 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갈 수가 있나요? 그래도 이제 뭐 가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한 발로는 유리를 이제 밟고 있고, 한 발로는 유리가 아닌 곳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 깊다라는 거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깊은 느낌이 나십니까, 지금? 사진이라서 조금 좀 덜한데요. 상당히 이렇게 쭉 봤을 때 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무섭죠, 여전히. 그럼 다리는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안 움직여요. 자꾸 올라오라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깊다라는 게 감지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뭐 좀 번쩍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 저 깊다라고 하는 게 감지로구나. 그리고 나선 다시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몸이 벌벌 떨려요, 다시. 근데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저 깊다라는 게 감지야. 그래, 깊다. 그리고 무섭다는 생각. 그리고 몸이 변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에 깊다라는 느낌을 딱 갖는 순간에 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두 다리가 다 유리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무섭다라는 생각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다리가 떨려서 못 걸어가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자, 깊다라는 느낌. 아무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 걸어갑니다. 근데 바로 무섭다는 생각. 못 걸어가겠어요. 계속 그렇게 저희는 이 주위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계속. 한 20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 깊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이제 무섭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내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다면은 그냥 이거를 무서움을 갖고 있는 상태로 걸어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무서움이 올라와도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더니 선생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무서워.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생각새우 속에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그렇게 동일시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해서 저희는 연습을 합니다. 그날 저는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해요. 자, 깊다라고 하는 그 느낌, 감지가 확실하게 그때 저는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무섭다라는 생각, 느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생각이 오고, 거기에 이제 몸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때 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온다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그 어떤 무섭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나. 그게 보이는 내가 예전에 안 보였죠, 뭐. 그냥 무서워하는 나, 그냥 나는 그걸 무서워했던 거죠. 그냥 동일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갔는데 이 여수의 케이블카는 또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일반 큐브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그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는 크리스탈 큐브라고 있어요. 저희는 또 그 뭐 고소공포증을 고치러 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그 크리스탈 큐브를 탑니다.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저는 뭐 집중을 했죠. 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깊다라는 느낌. 그지만 뭐 무섭다라는 생각이 바로 뜨죠. 하지만 그냥 가지고 갈만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눈을 감는다든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 내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 저는 뭐 여수의 어떤 야경도 뭐 잘 봤고요. 그렇게 저는 또 이제 재밌게 저희는 여수를 갔다가 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깨어있기 기초나 어떤 심화나 또는 뭐 계절학기 수업 때라도 한 번 정도는 가서 지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여수에 갈 일 있으면은 가셔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외의 깨달음입니다. 자, 깨어있기 심화 과정에서 저는 주체와 대상이 사라짐을 느끼게 돼요. 거울 속에 이제 나를 보면서 주의를 50대 50, 그러니까 반반씩 줍니다. 주의를 50을 주고 나한테 돌려서 50을 주는데 순간에 마음의 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울에 있는 나도 없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쪽 거울에 있는 쪽에다가 주의를 더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그 느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뭐지? 도대체 내가 나는 주체라고 생각을 했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좋다. 50대 50으로 했을 때는 서로 안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도대체 주체와 대상이 누가 누구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아, 이거 뭐 다 그냥 뭐 주체 대상 정하는 거조차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다 느낌이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자, 제가 요즘 연습을 하는데 거울로 이렇게 연습하는 건 좀 실은 거울로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셀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얘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줘봐요.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주의를 쟤한테도 똑같이 50을 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50을 줘보세요. 저기 때문에 아마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 같아, 나는. 나는 나 같아. 그래요? 자, 다음에는 이것도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실은 뭐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조금 독특했던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과 기계와 내가 하나됨인데요. 잔디를 깎고 있는데 갑자기 상당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감지훈련이 주의훈련이니 하면서 그거를 이제 깎고 있었는데요. 이제 소리를 듣고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필름이 끊긴 것 같은 느낌? 그냥 다 깎아 놓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 깎은 기억이. 근데 다 깎아 놨어요, 잔디를. 그러면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는 1시간이 이미 지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시작을 하고 한 3분의 1 정도를 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보니까 일에 아마 무지하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됐던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 뭐 잔디, 뭐 기계, 나,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일은 아마 무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느낌만 있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그때 깎았던 잔디하고요. 잔디 기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 탁자 작업의 우주의 하나됨인데요. 여기 백일학교가 좀 희한한 곳이에요. 뭐 대나무, 뭐 이건데요. 이 대나무 탁자를 만드는데 뭐 우주의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 대나무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대나무 하나하나는 약하죠. 서 있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3개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엮어 나갔죠. 엮어 나가다 보니까 2개보다는 3개가 더 튼튼해지고, 4개가 튼튼해지면서 점점 이제 그 작업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 어떤 통찰이 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대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뭐 쓸모없는 나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저 구석에 놔뒀던 나무들을 가져다가 이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 만들고 저쪽을 뭐 연결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사람의 관계하고도 적용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통찰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주도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이루고 있는 거겠다라고 하는,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간간히 농담 삼아 말하는 우주의 쓰레기는 없겠구나. 하나라는 얘기는 어떤 거라도 쓰레기는 있으면은 그건 하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어떤 커다란 깨달음이 옵니다. 자, 일단 시작하자는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부르짖는 구호예요. 이 구호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이제 계획을 자세히 세워야지만이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계획에 어긋나면 일을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선생님께서, 그러면 너는 그냥 계획 없이 일단 무조건 일을 시작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일을 시작해봐요. 근데 일을 할 때마다 막히면은 좀 뭔가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서, 이것도 가다 보면은 무의식이 일을 대신 해주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세워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일을 좀 추진해야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일을 좀 진행을 해봤어요. 자, 저희가 만든 것들입니다. 이게 울타리인데요. 여기 오디관 뒤에 있는 그 창고, 뭐 더럽죠. 더러웠고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제 이런 울타리를 치는데, 이게 원래 계획으로는 대나무를 쭉 세워가지고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대나무도 많지도 않았고, 하다가 뭐 일단 시작하자, 이것도. 뭐 그런 계속 계획만 세우다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시작해가지고, 일단 뭐 기둥은 필요하니까 기둥부터 박았습니다. 여기 이제 기둥부터 박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쌀이대를 편하게 쌀이대로 합시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돗자리 쌀이대 있지 않습니까? 쌀이대로 된 돗자리.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만들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예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한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뭐 간이 화장실하고 뭐 경운기하고 어떤 뭐 탱크가 있고 물탱크가 있고 여기 뭐 두엄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지저분하니까 뭔가로 덮자 그래가지고 뭐 이걸 해봤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쉽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현판입니다. 홀로스 연구소. 뭐 저는 조각을 평생 해본 적도 없죠. 근데 무조건 이거를 하라고 하니 뭐 확인해야겠는데 계속 이제 계획만 세우고 있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 뭐 한 2주가 가고 3주가 가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어느 날 그냥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뭐 컴퓨터에서 이제 글자체 뽑아가지고 그냥 대고서 뭐 볼펜으로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일단 막 파기 시작을 해요. 이 밑에는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밑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올라갈수록 상태가 좋아져요. 잘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매끈매끈하게 안 됐는데 그냥 매끈매끈하게 안 되고 거칠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그냥 거칠게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확 해버렸어요. 물론 이 글자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의도한 대로 글자체는 안 나왔지만 근데 그런 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되게 만족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달아주질 않으시네요. 원래는 요 앞에 달아주셔야 되는데. 네. 자, 이거는 이제 호두나무입니다. 이게 뭐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요. 이게 좀 꽤 큰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호두나무를 저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 심는데요. 뭐 밑에 뿌리가 이제 있으니까 이 밑쪽에 이제 흙을 쭉 파가지고 이제 상당히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우리 둘이 못한다. 이거는 무조건 3명, 4명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했는데 또 무조건 일단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막 팠습니다. 땅을 막 파고 그때 이제 뭐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삽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뭐 그때 이제 진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흙은 떨어지면은 이제 죽으니까 뭐 비닐을 먼저 갖다 대기도 하고 뭐 해머를 갖고 와서 막 삽을 이용해 가지고 그 굵은 안 잘리는 막 뿌리를 막 때려 가지고 뭐 하나씩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무의식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마다 뭔가 해결 방안이 나오면서 결국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거를 옮겨 심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군대 이후에 가장 무거웠던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하여튼 저희 둘이 이걸 해냈습니다. 자, 이제 지난 2주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이제 하는데 뭔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자꾸 뭔가 하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느낌으로 살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머리는 뭐 멍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머리는 더 맑아졌고 더 상당히 여유로워졌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상당히 조급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애들 그 산책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뭐 개 밥을 먹이고 또 우리 뭐 밥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한 어떤 그 조급함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미래를 자꾸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상당히 제가 여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2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거는 이런 겁니다. 느낌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거구나. 미래도 아니라 과거도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사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맺은 말이네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멋진 말로 또는 뭔가 근사한 걸로 뭐 하고 싶은데 할 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100일간의 생활은 느낌을 찾는 여정이었고요. 결국 그 내가 좋아하는 이 침묵 그리고 나도 다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알았고요. 모든 것이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막 허무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뭐 허무감도 결국 느낌이지요. 근데 그 느낌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무의식이 나한테 주는 어떤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생이었습니다.